네, 안녕하십니까. 부산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박찬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책 한 권을 두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제목은 돈키호테입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시고 또 나 그 이야기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만큼 유명한 소설인 돈키호테. 오늘은 그 돈키호테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근대 소설로 스페인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1600년대 1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전편과 후편 두 권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돈키호테 하면 풍차를 향해서 돌격하는 노인 기사의 모습을 떠올리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처럼 돈키호테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세르반테스만의 감성으로 해학과 풍자를 더해 풀어나가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주인공인 돈키호테는 평범한 노인이었는데 기사에 대한 책을 너무 많이 읽은 나머지 자신이 기사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며 모험을 찾아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시네아라는 귀부인을 모시며 짝사랑하게 되는데 사실 이 둘시네아는 평범한 농부의 딸일 뿐이고 돈키호테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입니다. 그리고 돈키호테를 모시는 시종인 산초가 등장을 하는데 이 역시 그냥 평범한 농부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 돈키호테가 내가 황제가 된다면 너에게 영지를 하사하겠다라는 말에 속아 기사가 된 돈키호테를 모시는 어쩌면 돈키호테보다도 더 이상하고 멍청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돈키호테를 재밌어하면서 여러 가지 장난을 꾸며내는 공작 부부, 돈키호테를 제정신으로 돌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돈키호테는 총 3번의 모험을 떠나게 되는데 홀로 떠난 첫 번째 모험에서는 크게 다쳐 로시난테의 등에 실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이 돈키호테가 미친 이유가 기사소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사소설들 중 몇 권만을 남긴 채 모두 태워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돈키호테는 이에 굴복하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기사라고 생각하며 이번에는 시종 산초를 데리고 두 번째 모험을 떠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풍차를 향해 돌진한 이야기, 바로 이 두 번째 모험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중에 하나입니다. 풍차를 거인이라고 생각하고 다짜고짜 돌진하여 자신이 만든 창을 풍차의 날개에 꽂는 데 성공하지만 날개가 돌아가면서 돈키호테와 로시난테는 나동그라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모험은 돈키호테를 어떻게든 다시 데리고 오려는 마을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치 기사소설에 등장하는 마법사인 것처럼 속여서 돈키호테를 마을로 데리고 오며 끝이 나게 됩니다. 하지만 돈키호테는 여전히 기사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세 번째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만난 공작 부부는 돈키호테를 보면서 그의 미치광이 같은 행동에 재미를 느끼고 여러 가지 장난을 치게 되는데요. 산초를 한 마을의 영주로 임명하고 다스리게도 하지만 산초는 곧 자신이 영주로 할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돈키호테와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모험들 끝에 돈키호테는 바르셀로나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하얀 달의 기사를 만나 결투를 하게 되고 그 결투의 조건으로 결투에서 진 사람은 기사를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하얀 달의 기사는 마을 사람 중 하나가 돈키호테를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자신도 기사로 변장하여 결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돈키호테는 이 결투에서 패배한 후 고향으로 되돌아가게 되지만 삶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리고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이를 본 마을 사람들은 산초와 함께 다시 기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돈키호테를 부추기지만 이미 돈키호테 자신은 평범한 늙은이며 나는 기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며 쓸쓸히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키호테를 보고 과대망상에 빠진 미친 늙은이, 허풍만 가득한 정신병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에 동의하시는지요? 저는 지금 시대에는 돈키호테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어리석고 허황되고 과대망상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은 키오티즘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이 말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난관에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실패에 굴복하지 않는 용기와 도전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돈키호테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이 말처럼 돈키호테는 어떻게 보면 형편없는 사람처럼 아무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다른 면에서 바라보면 누구보다 자신에 대해 꿈을 굳은 신념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사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신념에 비춘 행동을 하며 강자에게 굴복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실과 동떨어진 꿈을 쫓는 키오티즘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는 이런 돈키호테처럼 꿈을 쫓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원래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소 허황되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꿈을 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꿈을 믿고 따르고 꿈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아이들의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맨날 게임만 하고 TV만 보면서 나는 대통령이 될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겠지만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친구들에게 너는 대통령이 절대 될 수 없어. 그건 정신 나간 이야기야. 현실을 바로 볼 줄 알아야지. 그냥 너는 가서 공부나 열심히 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그 사람의 꿈을 짓밟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의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어른들까지도 자신의 꿈을 꾸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꿈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정말 나의 꿈인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제부터 꿈을 꾸지 않게 되었는가? 그 꿈을 쫓아 살 때는 참 열정이 있었는데 어느새 내 꿈은 내 자녀에게로 옮겨가고 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의 삶을 함께 살아가며 아이가 정말 어떤 꿈을 꾸는지는 알지도 못한 채로 내가 못다 이룬 꿈을 이뤄주기만 바라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꿈을 꾸는 데는 늦고 빠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 꿈이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남들이 모두 정신 나간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어떻습니까? 누군가 꾸는 꿈은 그 꿈을 꾸는 사람 외에는 아무도 비웃을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돈키호테를 위해서라는 이유로 돈키호테의 꿈을 강제로 꺾어버리고 결국 쓸쓸한 죽음에 이르게 한 마을 사람들처럼 나의 배려가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누군가 꿈을 꾼다면 그 꿈을 응원하고 그 꿈을 향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켜봐줘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돈키호테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돈키호테처럼 남들이 손가락질해도 내 꿈에 대해 신념을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원하는 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돈키호테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